약 1시간 반 동안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동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 11개 부처와 청해,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중동 상황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부처 대응 방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석유 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그리고 이혁 원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한 후에 엄중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석유 제품 가격과 관련하여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 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하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유해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입니다.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에 이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등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의 3개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할 것이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입니다.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뉴스원 한재중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금융시장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 조치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정책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가동하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로 좀 하실지 그것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불안정이 제일 우선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으로 이제 100조 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여력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이제 약속하면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이제 돈을 보충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 100조 원 프로그램이 여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큰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지금 100조 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금융회사들하고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캐피탈콜이나 이런 규모를 늘려야 되니까 그 논의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얼마를 늘릴 것이냐, 그거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는 거고 100조 원 프로그램 가지고 어지간한 충격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최악을 가정하고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정책 금융기관들의 소요는 지금 당장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증기관들, 중소기업 벤처부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니까 신청 물량이 약간 지금 충격이 시작됐으니까 실무 쪽은 그래서 3,500억인가 4,000억 정도 되던데요.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의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본 확충을 하든지 어떤지 해서, 그건 그동안 우리가 이와 유사한 충격에 많이 대응을 해봤고, 프로그램들이 기관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슬기.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저기 실장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재 7에서 10% 해주고 있는 거 외에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검토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전략적 비축유 푸는 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요거도 좀 논의가
논의를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게 현행법상의 가격 통제를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들 손실이 날 때 세금으로 좀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쭙습니다. 당연히 다 논의를 했습니다. 예. 유류세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유류세 인하와 그다음에 이제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 두 가지 방안이 있죠. 근데 그건 최고가격제 이제 설정돼서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주기로 최고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정할 건가 다 이제 심층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고요. 적어도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 최고가격제 하려면 고시 제정 그런 뭐 아주 간략 아주 초스피드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절차가 있어서 뭐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고가격제 시행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 2주 주기로 지금 우리는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주 단위로 하고 보면은 최고가격을 이제 어느 시점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부가 상세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일정하게 이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러면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낮아질 거고, 이제 2주 후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고쳐 나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또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유류세를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이제 여러 계기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떤 그렇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유류세나 이런 인하보다 이게 직접 더 피해를 보는 그 소비자나 이런 쪽에 직접 지원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할 거고, 그런데 유류세는 인하하는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 있고, 이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이번 위기가 그렇게 길게 가는 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는 대비는 하고 있지만 길어진다고 그러면 재원 부분도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냐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논의까지 조금 더 정리되면 개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접 보존하는 방안까지도 그런 이제 정책 옵션이 늘어나면 그것까지 같이 이제 논의를 할 거고요. 당장은 1차 대응은 아마 유류세가 이런 최고가격제 시행과 이제 시행되는 그 시기에 가격이 2주 간격으로 조정을 하면 출렁일 때 아마 유류세 인하나 이런 쪽과 같이 우리가 완충하는 그런 걸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축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뭐 1억 9천만 배럴이 있고, 이게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가능한지 그게 정부 비축분이 있고 민간 비축된 게 있고 해외에서 우리에게 약간 맡겨놓은 것도 있고 여러 그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이게 208일분이라고 하지만 IEA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거는 그냥 그 석유화학이나 납사나 이런 쪽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게 IEA 기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석유화학 산업이 아주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 일절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는 조금 IEA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약간 우리가 기준으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조금 이제 208일분이라는 게 얼마냐 이런 게 한 4달 이 정도로 좀 현실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논의를 했고, 이런 상황별로 그러면 비축유가 호르무즈가 막히면 얼마가 우리가 부족하게 되느냐. 우리 비축유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여타 다른 뭐 이렇게 정유사나 우리 석유공사나 뭐 이런 이제 대체 수요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준비 중인 것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강훈식 실장이 보고했던 600만 배럴 이거 확보된 것도 그때 이제 당장 확보된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가를 통해서 호르무즈가 아닌 쪽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가시화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되고 그런 경우를 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비축유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비축유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뭐 방금 제가 오기 전에도 한 1시간 전에 G7이 4억 배를 비축유 공동으로 좀 활용하기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유가가 한 5%포인트 또 하락폭이 좀 회복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논의도 보고 우리나라 비축유 사정을 보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 그러면 사실 호르무즈가 이렇게 실질 봉쇄되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 가격도 적정한 가격이 뭐 소비자들이 너무 큰 가격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고 가격제 같은 걸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비축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도 그런 이번 위기의 특성, 이번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돼서 지금 단계에서 비축유 뭐 우리가 어떻게 방출하는 이런 단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비축유 그다음에 추가 보충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한번 1차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뭐 그 산식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존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보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재정의 소요는 과연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뭐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세요.